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진짜 중요한 시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문제를 풀었죠 저는. 네, 수없이 많이 모의평가 수능 문제를 풀었으니까 물론 다 맞췄죠 저는. 네, 근데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선지가 중요한지, 무슨 의도로 출제했는지,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또 여러분에게 찬찬히 설명해 줘야 한다. 세세하게, 자세히, 또는 최근 출제 경향과 이번 6월 모평에 달라진 점 등을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30분 내에 이거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네, 몇 개를 맞췄든 생각보다 못했든 잘했든 다 지나갔습니다. 저처럼 제가 해설 강의를 준비하듯 이제 여러분은 그 이상으로 몇 배로 정말 공들여서 이 문제를 보고 또 보셔야 됩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이 6월 모의평가 시험지는 6월에 보는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외울 듯이 보셔야 됩니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언제나 늘 출제되는 문제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00%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이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있다. 사과에 얘가 있는 거니까 뭐겠어요? 맞죠?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그 다음에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거. 이건 깎아서 노출시키는 건 다 인간의 작용이죠. 사회문화현상 되겠습니다. 산화가 일어나서 퀴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이게 갈색이 되나 봐요. 반응성이 높아서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한다. 예, 퀴논은 반응성이 높아서 이런 멜라닌 성분을 생성한대. 이렇게 생성하는 주체가 얘지, 그치? 인간의 작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다?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자연현상. 그래서 사과의 갈변을 막기 위해 뭔가 의도를 가졌네. 깎은 사과의 표면을 설탕 용액으로 코팅하는 거. 이거 막기 위해 위에 의도가 담긴 그렇지. 사회문화현상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하는 거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니까 뭐예요? 존재법칙인 거지.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뭐예요? 확실히 아니라 개연성이 있고 확률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틀렸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 자연현상이니까 어때?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과 같은 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니까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정답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필요 없는 거지? 예. 마지막 읽어보나 마나 틀린 거 항상 강조하는 거 나왔습니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공통점이라고 했어. 따라서 달리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문제 읽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관점입니다.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무엇인지 보는데 이거 얼핏 보고 지나가서 아깝게 틀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줄에 읽어보니까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간의 불일치는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뭔가 갈등이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 갈등론으로 얘 함정 파둔 겁니다. 근데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이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 내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요.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정해준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도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런데 사회 내에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사회 구조가 정해준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익 추구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다 보면 안정적인 상태로 나아가. 여기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각각이 역할이 있고 사회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며 안정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여기 갈등이라고 써 있지만 이 관점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능론이야, 기능론.
꽤 난이도가 있는 선지입니다. 이것만 보고 함정에 빠져라 라고 했지만 잘 읽으셔야 됐죠.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본질적인 속성으로 본다. 이거 갈등론 함정 빠지라고 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질서와 안정을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기능론 우리 5단원에서 사회 변동을 볼 때 뭐라고 했어?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지. 그렇죠? 사회적 갈등을, 그렇지. 갈등이란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야. 정답은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또 문제를 쫙 봐봐. 문제를 보니까 뭐가 있어? 그렇지. 여기 관료제, 탈관료제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접어들면서 관료제, 탈관료제는 이제 평가원이 출제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 상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로. 어떤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조직 운영 원리인 A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 특히 A에 따른 생산관리 시스템은 전체 공정을 여기 있네요. 하나. 수많은 미세한 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쪼개요. 전문화, 이걸 뭐라고 해? 세분화하죠. 세분화. 하고요. 각 부분들 여기 전문성을 확보한다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관료제는 수평적으로 전문화하고 세분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A가 뭐다? 관료제. 이러한 개별 부분들은 상층 부서로 그리고 다시 최상층 부서로 통합 관리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요.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권한의 분산 그리고 유연한 조직 운영 어디의 특징인 거야? 탈관료제의 특징이 되는 거지. 따라서 A, B 무엇인지 다 찾았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 정도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전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건 어떤 거지? 그렇지. 관료제에서 수단, 절차, 규약을 강조해서 목적이 굴러다녀요. 그게 바로 목적 전체 현상이야. 따라서 A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두 번째, A와 달리 B는 자 여기 중요한 거 있네. 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 말고 공통점도 꼭 파악해 두라고 했습니다.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이라고 하는 건 자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뭐라고 했어?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라고 했습니다.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지 공식 조직. 대표적으로 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때? 그렇지.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둘 다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거 공통점이야. 달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통점 하나 더 보자면 B와 달리 A는 이라고 해도 안 돼. 둘 다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 구성을 통제한다. 이게 바로 사회조직 사회조직 공식 조직의 특성입니다. 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그게 관료제로 운영되든 탈관료제로 운영되든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2번하고 4번 선지 뭐야? 공통점이야. 공통점 체크해 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B에 비해 A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왜? 규약, 절차, 매뉴얼이 있으니까. 어디? 여기서 강조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A, B 모두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성과에 따른 보상 중시하는 건 탈관료제고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중시하는 건 A 관료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지. 정답은 여러분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무엇을 묻는지 문제에 딱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문화의 속성 A라고 냈어요. 그래서 문화의 속성, 합공, 전축, 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자, 갑의 말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고 A의 사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고 그랬더니 갑을 모두 다 잘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의 진술에 따라서 속성 찾아보면 되겠고 확실히 두 국가의 사례 모두에서 문화는 무엇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을이 발표한 내용에는 이게 있어요. 을이 발표한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모국의 사례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누적된다. 이걸 뭐라고 해? 축적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B, 즉 축적성도 나타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벌써 찾을 수 있지만 먼저 써놨어요. 자, 어떤 나라에서는 자신의 공간을 자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의 사무실의 문을 닫거나 공영사무실에 가림막을 세워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 나라 사람들 간에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따라서 A가 뭐냐면 공유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잘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을도 공유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국 사람들은 같은 종교 사상을 통해 원활하게 상호작용한대. 원활하게. 왜 그대로 키워드 나왔죠? 그 점에서 A를 보여준다. 같은 종교 사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근데 이 종교 사상은요. 고대 토템 신앙에 근대 이후의 절대적 신의 관념 및 구원의 개념 등이 결합해서 이게 뭐야? 더해져서 그래서 축적성도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가 무엇인지 다 찾은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유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A, 공유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축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볼게요. A는 공유성이다. 1번 정답인 것 같아. 맞아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한다. A 공유성인데요. 이거 학습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는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갖게 하는 이유는 뭐야? 문화를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다. 이건 뭐예요?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문화의 속성 가운데서 전체성 설명이에요. 가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공유성에 대한 설명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들어갈 수 없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다. 이건 뭐예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가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공유성. 따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선지부터 얼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가서 보면 이렇게 가치 중립, 표본 집단, 모집단,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1단원에서 배운 사회조사 과정, 다시 말하면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단계에서 가치 중립, 가치기 모든 걸 총망라해서 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치고는 1단원의 그 문제치고는 매우 그래도 막 어렵지 않게 난 편입니다. 물론 1단원에서 어려운 유형이지만 그래도 그간에 났던 기출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게 출제가 됐다. 연구자 갑은 온라인 게임 내에 이용자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해요. 연구 주제 설정이네요. 주제 설정.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서 먼저 이제 문헌 찾아보는 거지. 문헌을 찾아보니까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기준으로 게임 이용자들 간의 서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대요. 이어서 서열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이걸 보고 이제 자신이 이제 본인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은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해서 10개월 동안 게임 이용자로 활동을 하면서 진짜 게임 캐릭터 레벨로 서열을 짓나? 이것을 재확인했다는 거야. 뭐 한 거야? 참여 관찰했어요. 그치? 실제 게임 캐릭터 레벨을 기준으로 서열이 나타나네? 이걸 확인했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대면 만남을 가져.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도 서로 물어보게 되잖아. 보니까 연령, 학력, S대 출신이야? 근데 게임 아직 잘 못하네?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 이후에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의 서열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연구를 했습니다. 추가 연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선지를 볼까? 기억 단계, 시호까지 가야 되는구나. 기억, 시호까지 다 가야 되네요. 네. 이게 참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예, 아니 문제가 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게임 이용자.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 관찰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즉 법칙 발견하기 위해서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 이제 뭐 썼어요? 질문지법. 질문지법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 결과 갑은 온라인 게임에만 참석한 사람들은 게임 캐릭터 레벨에 의존해서 서열을 형성한 반면 대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중심으로 서열화되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거야. 얘가 게임 이용자로 참여하면서 실제 만나보니까 소득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로 서열이 다시 배치되네? 이걸 알았는데 이걸로 다시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재확인하는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단계와 시효 단계 모두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해도 되는 단계 이렇게 나누죠. 엄격히 가치 중립해야 되는 건 언제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설 검증하고 결론 도출할 때는. 그러나 기억에 연구 주제 선정하는 건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수집해서 분석할 때는 가치 중립해야 됩니다. 모두가 아니지. 그 다음에 미음. 두 번째 한 연구인 거지. 추가 연구, 요거 질문지법으로 한 이 연구에서 비읍. 여기 게임 이용자 1000명 표본 맞죠?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한 집단입니다. 표본입니다. 표본. 그리고 이응은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 집단이야? 모 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지금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한 거야. 온라인 게임만 참석하십니까? 대면 모임도 하십니까? 라고 그 표시하도록 했겠지. 그래서 그 1000장을 이렇게 나눈 거야. 나눈 거.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면 모임에도 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눈 거야. 얘가 모 집단 아니죠?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연구에서, 다시 말하면 추가 연구에서 리을 어딨지? 리을 연령, 학력, 소득. 예. 얘는 독립변인. 그 다음에 니은. 게임 캐릭터의 게임 캐릭터 레벨. 얘는 종속변인이라고 했는데, 자, 얘네 둘 다 뭐예요? 그렇지? 온라인 게임 내에 얘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사람들의 관계, 서열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 연령, 학력이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게임 레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 거잖아. 얘네 둘 다 뭐예요? 원이 되는 변수. 그치? 따라서 니은도 독립변수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읒은 디귿의 결과 중 첫 번째 참여 관찰법 해봤어. 참여 관찰법 해왔더니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이 기존에 형성되었던 서열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했고 실제로 이렇게 질문지법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잖아. 그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모두 양적 연구예요? 아니지. 애초에 한 연구는 참여 관찰법을 통해서 한 연구고요.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 뒤에 후반부 연구가 양적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이런 문제들이 올해 6월 모의평가의 특징입니다. 뭔가 뚜렷한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자료 해석형이야. 그리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경기라서 그런지 온통 광고 투성이야. 자, 여기 대중문화의 역기능에 대해서야. 역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온통 광고 투성이야. 도대체 경기를 볼 수가 없어 라고 했어요. 대중문화가 뭐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요즘 드라마에서도 뜬금없이 상품을 노출시켜서 집중이 안 돼. 자, 무슨 문제예요? 대중문화에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계층 간 문화적 차이 줄이기. 그래요? 두 번째,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야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 자체가 상품이 된 거야. 돈을 많이 벌어오도록.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고 개인의 동착성과 개성을 약화시키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뭐 대중 조작 뭐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겠고 어때요? 그치, 굉장히 평이한 그러나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출제된 특징이 있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자 여기 있네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관련된 문제 또는 개인 강조하느냐, 사회 강조하느냐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한데 모이고 공동으로 행동한다. 하지만부터. 사회는 이 개인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그 행동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그 이상이라는 거지. 이것만 읽어보고도 뉘앙스를 읽으셔야 됩니다. 사회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종교적 상징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개인들이 사회란 개인들이 합쳐서 공동 행동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종교적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건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는 이름뿐, 그치? 그래서 위 내용이 아니고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렇지.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 고유성을 갖는다. 외재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맞고요. 자,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강조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구조화된 행동은 뭐예요? 사회가 정해준 대로 행동하는 거야. 사회 제도나 구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개인이. 따라서 개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영향력, 사회 구조의 외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맞고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건 개인들이 옳다고 믿으니까 존재한다. 개인의 방점이 있죠. 그래서 개인 강조하고 있는 얘는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묻는지 먼저 찾으라 라고 했어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그리고 반문화. 항상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진짜. 예. 이번 시간에는 ABC에 해당하는 데 대해서 배워봅시다. 아래 자료에서 기억은 A이고 니은은 B다. 그리고 C는 아래에 없다. 이랬어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다수의 유럽계 이민자들이 말이죠. 이민자들이 갑북의 어떤 지역으로 온 거야. 이민자들이 왔어요. 이들은 주로 이 갑북의 어떤 지역의 부두 주변에 정착해서 빈민촌을 이루고 살아갔어요. 이민자가 갑북에 와서 그들끼리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당시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을 잊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뒷골목에서 추던 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지. 따라서 뭐예요? 그렇지. 하위 문화입니다. 기억은 A에, 다시 말하면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되어서 각국 국민들 누구나 즐기는 춤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주류 문화가 된 거지. 니은이 뭐? B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은 거, 그래서 반문화가 C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번, A는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왜?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들이야. 전체가 다 함께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하위 문화든 반문화든 전체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선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B는 주류 문화는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야. 그러면 이민자 문화, 군인들의 문화, 학생 문화, 어떤 반문화 이걸 다 합치면 주류 문화가 돼? 당연히 아니지, 그치? 아닙니다. 주류 문화는 대다수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 하위 문화의 총합을 주류 문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와 달리 B는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엄청 나왔고 그래서 연계 문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건 문화를 향유하면 그 범위가 그들끼리 누리건 아니면 대다수가 누리건 간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의 유대감 형성에 모두 다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이거 공통점이에요. A, B, C 모두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B와 달리 A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정하는 거 뭐예요? C입니다. C. 그래서 틀렸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화한 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이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된 거지. 그치? 반대로 썼습니다. 하이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여러분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이야. 이렇게 답변이 있고 점수를 토대로 해서 ABC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찾는 거. 이거 3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시간을 써가지고 풀 때는 완전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골라야 되지? 했을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방법들을 진짜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쉬운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 뭐지? 그렇지, 실험법이야. 실험법이야. 따라서 얘는 뭐냐면 A는 실험법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비해서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거 뭐지? 유연성, 융통성? 그렇지, 면접법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B가 면접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비해 C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거 질문지법, 실험법이잖아. 그러면 B에 C는 이라고 했으니까 B가 면접법이고 나머지가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B는 면접법인가를 전제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질문이 없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갑을 병의 여기 점수입니다. 점수에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역시 B가 면접법이냐라고 물어봤고, 자, 여기도 역시 B가 면접법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갑이 하나는 아니요. 하나는 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틀린 거야. 이해되지? 그치? 둘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틀렸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다 맞았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가 3점이니까 나머지 다 맞은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얘가 틀렸으니까 아니요라고 하나요? 맞아. 여기 아니요도 맞아. 여기 아니요도 맞아. 을도 3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쵸? 그래서 결판이 난 겁니다. 뭐가 틀린 것이다. 뭐가 틀린 것이다. 여기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끝난 거야. 그래서 나머지 여기가 다 맞은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을은 여기가 틀렸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니요 틀렸으니까 얘도 같이 틀렸습니다. 얘가 맞았으니까 이거 틀렸죠? 여기 하나가 맞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병은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맞는데 얘네요. 여기 아니요 얘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얘 2점 맞으려면. 아니요가 답이 아니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A는 실험법이냐?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A가 실험법이야. B는 다른 거에 비해서, B에 비해 다른 게 양적 연구에 적합하냐? 라고 했어요. 예입니다. 예. 따라서 B가 면접법이고요. C가 질문지법이 딱 되는 겁니다. 금방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답을 찾아보면 기억은 예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틀렸네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비해 B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검증하는데 A에 비해 B가요? 아니죠. 얘 질적 연구에서 활용됩니다. 네, 틀렸죠? B와 달리 C는 B하고 C의 공통점으로서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적인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달리 틀렸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C와 달리 A는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C와 달리 A는 이라고 했는데 C도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학교생활 만족도 어때? 질문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요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에는 B에 비해 C는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얘 다수의 응답자지.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 거 아니잖아. 아니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또 더 간단히 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요. 자, 각각의 답변을 한번 봐보세요. 얘도 같고요. 얘도 같아요. 예, 얘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는 다르고 얘네는 다릅니다. 그렇죠. 틀린 답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다른 답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해돼요? 다른 답에서 틀린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3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틀렸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틀렸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틀린 건 맞지. 만약에 얘가 틀렸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가 다 맞게 되면서 아니요라고 한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아요. 그래서 점수가 을이 1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둘이 서로 답변이 다른 데서는 갑의 답변이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실험법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B는 면접법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많이 걸렸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더 단순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번 문제 해봤고요.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층 구조에 대한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층 구성 비율 나와 있으니까 뭐지? 피라미드형인지 모래시계형인지 다이아몬드형인지 찾으면 되고요. 계층 A, B, C로 구분이 되고요. 너무나 쉽게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C에서 A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고요. C에서 B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야. 그럼 여러분 C는요. 상승과 하강 이동이 다 나타나는 무엇이다? 그렇지. 중층이다. 중층이다. 이게 C다. 그래서 C가 중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C에서 A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다 라고 했으니까 A가 뭐야 돼? 상층. C에서 B로의 이동이 하강 이동이다 라고 했으니까 C에서 B로 가는 거 B가 하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라고 했는데 상이 A, 그 다음에 하가 B, 그 다음에 중이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국이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너무 쉽지. 자, 상 여기 10% 그 다음에 을은 20%, 10% 이러네. 10%, 20%, 10%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 보겠습니다. 30, 10, 60 이렇게 되네요. 30, 10, 60 이렇게 되네.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60, 70, 30 이렇게 되네요. 60, 70, 30 이렇게 되네. 100%로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100%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국은 뭐가 되는 거야? 상중 하로 갈수록 많은 피라미드요. 얘는요. 중층이 가장 쪼그라들었어요. 모래시계요. 병은요. 중층이 가장 많아요. 다이아몬드요.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네. 잘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국의 계층 구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래시계예요. 그 다음에 갑국의 상층 인구는 을국의 상층 인구보다 많다. 자, 갑에서 병국의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100명이라고 잡아놓고 하면 되겠죠. 안 동일하죠. 그쵸? 을국의 상층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자 그대로 쓰는 대로 중층 대비 하층 인구 얼마예요? 갑국 30분의 6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국은요. 병국은 중층 대비 중층 대비 하층 60분의 30입니다. 여기는 2고요. 여기는 2분의 1이네요. 그치? 따라서 갑국이 병국보다 높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렇죠. 물론 비율이니까 뭐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 이렇게만 놓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갑 병국 중 계층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건 어디예요? 중층이 가장 많은 그렇지 다이아몬드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갑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에요. 세대 내의 이동이 활발하고 을국과 병국은 이런 계층 구조라서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건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에 볼까요? 예, 보면 외집단, 역할 갈등,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의 불일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주제 뭐예요? 사회집단, 사회집단, 사회조직, 조직에다가 또 나온 거 보니까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역할 갈등, 여기에 지위까지 넣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 사회집단, 사회조직에서 한 문제, 사회와 지위, 역할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로 출제되던 것이 최근에는 이거 다 섞어가지고 한 문제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 그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좀 비중이 작아지면서 관료제, 탈관료제가 한 문제로 이렇게 독립하게 된 거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교 외식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국내 최고 호텔의 수석 요리사가 되었어요. 요리사협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고가의 코스 요리는 음식의 예술화를 표방하고 엄격한 식사 예절을 요구해서 시간 내 여유가 있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대요. 막 3시간씩 이렇게 먹나 봐. 이 식당에는 저명 인사들이 사교 모임으로 알려진 세모클럽 구성원들이 이제 여기 종종 간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문화를 동경하던 갑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좋은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 세모클럽, 저명 인사들의 사교 클럽,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에 갑은 세모클럽 회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좌절감을 느낀 갑은 이 세모클럽 회원들이 좋아하는 코스 요리를 조리하며 맛보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답니다.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대학교 있고요. 니은 호텔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야?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잖아.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디귿과 달리 미음은 어딨죠? 여기 클럽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된다 라고 했는데요. 요리사협회 그리고 어떤 클럽 모두 다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취미, 관심사,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이익집단이나 같은 직업집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고 모임, 친목 집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모두 자발적 결사체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을은 갑의 외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상류층. 얘 상류층을 동경하고 있지. 외집단은 뭐야? 소속되지 않고 이질감, 적대감 느껴야 돼. 근데 얘 동경하고 있잖아. 따라서 외집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 갈까? 고민해. 이게 역할 갈등? 당연히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역할 갈등은 뭐가 나타나야 돼? 역할들 간의 충돌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EBS 강사로서 해야 되는 것과 딸로서 해야 되는 뭔가 그런 충돌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역할의 충돌. 이건 이사 갈까 말까?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이 상류층 문화를 동경했는데 자신이 거기 못 들어가.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나왔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번을 보면 이 문제 보면서 제가 진짜 느낀 게 우리 앞에서 대중문화의 역기능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됐잖아.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이면서 계속 이런 기조가 보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 그동안 단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던 제 비읍선지, 그렇지,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문화 연구의 관점이 출제가 되었다. 이게 출제할 만한데 참 안 나오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 나왔어요.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제가 뭐라고 해서 총비상 이렇게 했습니다. 네.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이게 출제가 되었다.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묻는지 모르죠. 그럼 빨리 선지 가서 보면 발명, 발견, 전파, 문화 파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마테차는 우리 음료수도 있지.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음료예요. 과거 남미의 과라니족은 인근 밀림에서 자생하는 마테잎을 채집을 해가지고 즙 형태의 차로 마시는 방법을 개발해낸, 발명해낸 거죠. 그렇죠?
식민 시기 이래 남미 남부 지역에 새로운 종교를 들여온 선교사를 비롯한 유럽인들은 과라니족의 종교와 문화가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마테입을 악마의 풀이라고 부르며 천시했다.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네요.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문화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그렇지? 중심주의. 하지만 이후 마테입의 효능이 알려지자 마테차를 안 마시던 유럽인들도 마시기 시작한 거야. 남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지가 확산되고요. 오늘날 일부 학자는 이 지역 여러 나라의 마테차 문화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 비슷한 것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론적 관점이지, 그치?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진짜 몇 년 만에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이 출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정답도 이거예요. 정답도.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입을 채집한 게 발명이야? 예, 개발했죠. 여기 발명이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들여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종교가 들어왔어. 그럼 뭐야? 직접 전파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주의적 태도야? 우리 것만 최고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한번 해볼게요. 마테입의 효능이 알려지자 막 받아들였어. 이게 강제적 문화적 변이야? 당연히 아닌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설명한 대로입니다. 비교론적 관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내는 거야. 비교해 봄으로써.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굉장히 새롭다. 이번에 6월 모의평가가 여러모로 그간의 출제 경향과 좀 달라진 측면들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 바로 방금 전 문제에서 5번 선지가 그랬듯 13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 제시문을 잘 읽으면 되는 거야. 주제 찾는 거, 빈칸 채우는 거. 자, 보겠습니다. 정보화 시대, 가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우리 제일 마지막 사회 변동 파트 제일 마지막에서 이 사회 변동, 오늘날의 사회 변동의 모습으로 정보화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문제가 전형적인 패턴이었다면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쉽다면 쉽고 아마 이게 얘를 좀 함정에 빠졌을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얘는 사회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의 확산. 그래서 이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예, 즉 정보 기술은 어떻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고 정보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다시 말하면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 얘는 정반대 얘기하고 있지. 심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 정보 부국과 정보 빈국이라는 말이 존재하듯이 오늘날 국제적인 상황에서 정보 격차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는 국내적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편적인 접근권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기술은 어떠어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뉘앙스로 가면 돼? 정보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보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서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서열화된 사회 구조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가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정보화 시대의 사회 불평등, 정보 격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여야 돼. 그런데 오늘날 정보 기술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맥락이 맞지 않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정보기술은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맥락이 맞지 않아요. 정보 접근의 보편성, 정보 격차의 완화, 줄인다. 이런 측면의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상대적 빈곤을 줄인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습니다. 정보 격차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정보 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때? 얘 들어갈 만하지. 얘 고른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라는 거야, 이 문제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늘릴 수 있다. 선생님 4번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새롭다라고 말씀드린 거 일부러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요. 사회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정보 부국과 정보 빈국이라는 말이 존재하듯이 국제적인 상황에서 정보 교차가 더욱 심해졌다. 그래 놓고 이제부터는 국내적 상황에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 정보 격차 심해졌다. 국내적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한국과 내에서는 자, 국내적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정보 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반부의 정보 부국과 빈국 여기에 이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래. 그런데 국내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야 라고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국내적 상황, 한국과 내에서 계층에 따른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날 거야.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질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거지. 국어 문제 푸는 느낌 들었어요. 예. 4번이 함정으로 나왔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푸셔야 됩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일탈이론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탈이론 나왔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거?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낙인론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T식에 이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건, 가나. 예. 그런데 처벌받지 않은 집단 가와 처벌받은 집단 나로 표시가 됩니다. 나에는 얘는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죠. 그랬더니 T+1 시기의 평균 범죄 횟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자, 이게 뭐라면 T식의 1차적 일탈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만 처벌을 받았지. 그랬더니 그 이후에 보세요. 가는 그대로인데 나는 어때요? 이렇게 늘어났잖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차별적 제재에 따른 그렇지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 처벌이라고 하는 사회적 반응 이게 바로 뭐야? 낙인. 그 자체가 일탈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부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인 이론이에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 때문이야? 걔 성품이 어떠고 뭐 나쁘고 막 이래서야? 악하고 이래서야? 아니지. 뭐야? 처벌이라고 하는 사회적 반응 때문에 이렇게 2차적 일탈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틀렸고요.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노미론. 누구? 뒤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뒤르켐이 뭐라고 했죠?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무규범. 그러면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탈의 대책이다. 여기 안 나왔고요. 일탈자에 대한 낙인이 그쵸. 그 다음 2차적 일탈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돼요. 문화적 수단 간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누구의? 그렇지.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안 나왔고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기 키워드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가치관을 뭐? 학습. 뭐야? 차별교제이론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예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하고 딱 나왔고요. 자, 여러분 문제 딱 보시면 너무나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진짜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이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고 각각의 비율이 있고 전체 비율이 있을 때 각각의 지역의 집단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표분석의 패턴에서도 엄청 했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완전 쉬운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아마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표문제에 진짜 어려웠던 것들을 배제한 것이 역력히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도가 출제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랑 같아요. 우리나라랑 같으니까 가 보겠습니다. 가는 국민에게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 뭐예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죠. 질병, 사고, 사망 뭐 이런 거. 이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공공부조지. 그렇지? 여기는 뭐예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서비스,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가는 사회보험, 보험이라고 쓸게요. 나는 공공이라고 쓸게요. 다는 서비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다 숫자가 나와 있는 이 공공부조를 토대로 보겠습니다. A지역에서 수급자 비율이죠. 그쵸? 비율은 3%, B지역은 6%, 전체적으로 4%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밑에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됐냐면 수는 A제곱이 B제곱보다 많다. 수는 A제곱이 B제곱의 몇 배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비율만 나와 있지 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0명이라면 3명이고 100명이라면 6명인데 여기가 1000명이고 여기가 100명이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따라서 여기 수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지역과 B지역의 집단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숫자가 3개 다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보면 제가 간단히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입니다. 근데 전체 평균이 얼마예요? 4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원래 두 지역이 같으면 여기 한 과목이면 둘이 더해서 정 가운데 4.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기울였단 말이야. 그럼 어때? A지역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다고 했지? 얼마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 하나, 2개. 그렇지. 따라서 여기 2대 1로 A지역이 B지역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200명이라고 한다면 여긴 100명이 되고요. 전체는 300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쉬운 방법이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표분석 강의 들으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식이지. 자, A의 3% 더하기 B의 6%는 전체의 4%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거 공식으로 쓰면 A지역에 A명이라고 쓰면 0.03A 플러스 여기는요 0.06B는 그치? 여기에 수급자 수는 자 여기는 뭐예요? 전체는 A 플러스 B겠지. 그치? 그래서 0.04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네 A와 B의 상대적인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딱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A지역이 B지역보다 2배 더 크다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숫자를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기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지역이 얼마야? 기억이야. 기억. 비율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지역이 기억입니다. 그 다음 B지역이 얼마예요? 8입니다. 8. 그치? 근데 여기가 얼마래? 10이래. 그럼 여기 2칸이네. 2칸. 그럼 여기 1칸. 여기 얼마야 돼야 돼? 11. 그렇지. 11. 이해돼요? 네. 꼭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 커져야 돼? 아니잖아. 자, 이제 여기 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도 한번 해볼게요. 얼마? 10. A지역 10, B지역 7입니다. 그럼 얼마?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얼마야지? 9 돼야 되는 거지. 맞죠? 그쵸? 여기 하나, 둘. 그래서 여기 9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한 거예요. 네, 다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1이고 맞네요. 니은 얼마다? 9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중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어떤 거지? 그렇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선별하여 나입니다. 나. 공공부조예요. A는 얼마예요? 200의 3%니까 6명. B는요? 100의 6%니까 6명. 어때? 같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에서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어떤 거지? 다지. 그치? 다의 수혜자 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의 10%니까 얼마? 20명. 그치? 여기는요. 100의 7%니까 7명. 어때? 3배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가나예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예요. 그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건 보험의 성격인 어떤 가가 되겠습니다. 가 제도의 수혜자 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의 11%에 얼마예요? 22입니다. 그 다음에 100의 8%예요. 8입니다. 따라서 2배보다 많다? 맞네요. 2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요 유형으로 나왔던 거 어려운 문제 보면 정말 장난 아닌 유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이제. 원리만 알면 되는 거야.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각국 전체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뭐죠? 보험입니다. 가. 전체의 수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2개 합해도 되고 여기 300의 10%니까 30명이네요. 30명. 수혜자 수 30명이에요. 소득 재분배효과가 가장 큰 건 어떤 거야? 공공부조. 나입니다. 나. 나의 수혜자. 300의 4%입니다. 12명이에요. 따라서 2배보다 어때? 많잖아.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각국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이대로 좋은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 각국에서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민자들의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각국 내 극소수에 불과해서 오랜 기간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아 온 이민자들. 뭐라고 봐야 되죠? 여기 문제 보니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구나. 따라서 기억이 사회적 소수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양측의 충돌로 유혈 사태까지 난 거죠. 그런데 특히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민자가 아닌 각국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고요. 둘 간의 충돌이 나타났는데 이민자를 비하해서. 근데 각국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고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만 강압 수사를 벌이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거죠. 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각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그동안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야외 공연장에서 막 이민자들 막 비웃고 막 이런 공연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잘 운영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그렇지. 극소수에 불과하면서 차별을 받아왔어. 네, 수사에서까지.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니은, 각국 사람들. 여기는 사회적 소수자 아니죠. 그렇죠. 주류 집단입니다. 따라서 정치 권력에 열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에 비해서 기억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분야에서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는데 경제적 자원 획득에 유리하다? 틀렸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보여준다. 아니야. 그동안 이런 제도를 했는데 얘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으면 보여줘요? 아니지. 극소수의 수적으로도 작기도 하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진화론, 순환론, 사회 변동이론 진짜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의 역사에 대해서 나왔네요. 시민권의 역사, 시민권, 시민의 권리, 뭔가 기본권, 인권이 발달해온 역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민권이 확보되어 온 과정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다. 인간의 주체성, 능동성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는 인간의 주체성, 능동성을 과소평가해. 그렇지. 순환론이 그렇죠. 순환론은 왜? 운명론적이잖아.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의 능동성 이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달성한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순환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 부르주아들은 왕과 귀족 중심의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체제에 저항하여 자유권을 확보했고요.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해서 정치 시민권을. 그래서 이게 시민권의 역사 발달 과정이 인권의 발전 과정입니다. 역사적 발전 과정,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토대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시민권의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즉 시민권의 역사는 인류사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다양한 지위와 권리의 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B의 특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당연히 뭐겠어요?
진화론입니다. 자, 이러한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위와 다양한 권리들로 점점점 나눠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통합사회 보면 이러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게 안정권, 환경권, 막 연대권 막 이렇게 더 분화돼 있잖아. 분화되고, 분화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의 특징이죠.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 분화된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뭐야? 진화론 되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은요, 참정권 확대 운동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이게 과거로 회귀하려는 운동이에요? 아니지. 노동자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야. 노동자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자 하는 거지. 좀 우연히도 이번 6월 학평에 통합사회에서도 참정권 확대 운동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습니다. 영국이 명예혁명 이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막 노동자들이 기대했단 말이야. 그런데 산업 자본가나 귀족들한테만 선거권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주세요라고 한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회운동에 대한 선지가 같이 나온 점도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진화론, 순환론의 사회운동까지 같이 나왔어요. 얘가 단독으로 나왔던 것이 이렇게 좀 작아진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B는 진화론입니다. 사회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뭐지? 순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세 번째, 갑은 사회적 시민권이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어디로 나왔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 자, 이런 단계들, 자유적 시민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했고, 이러한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은 필수적인 토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여러 부분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틀렸을지도 모르는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자료를 해석해서 주제를 찾고 이런 문제로 나왔어요. 뭔가 개념 기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은 A의 관점에서 기억 어디죠? 시민권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쵸? A의 관점에서 기억을, B의 관점에서 니은 어디죠? 시민권의 역사, 참정권의 확대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진보 발전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관점에서, 순환론의 관점에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든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니야, 여기 진화론적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진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은근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의 진짜 특징적인 거 또 하나,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한 3년 넘게 안 나온 부분이에요.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계급론, 계층론과 함께 4단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계급론, 계층론인데, 이 부분 싹 빠졌다가 등장했습니다. 얘가 등장했다는 건 얘를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갑자기 샥 이 출제 요소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찾아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노동자들은 많이 일하면서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이라고 규정되고 이러한 부당한 임금 구조가 은폐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가들, 기득권층, 지배층이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 분배 방식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그래서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믿도록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때? 부당한 임금 구조가 있고 그건 은폐된다. 뭐예요? 갈등론입니다. 갈등론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사회 불평등은 부당하고 기억. 그렇지. 얘는 제거해야 된다.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맞고요.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아니죠. 여기 차등 분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네.
그다음에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렇지, 여기 자본가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배, 피지배 관계를 계속 재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건 기능론자의 입장. 여기는요, 지배층이 그들의 합의로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9번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문제입니다. 19번. 네, 19번. 그래서 정말 뭔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수행평가 보고서의 내용 요약이고요. 여러분 뭐 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딱 보니까 전쟁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을 줄이자, 전쟁,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뭐 성과를 뭐 세계 시민을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나왔어. 이거 제일 끝에 제일 뒤에 뭐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론이라고 하는 거 외우지도 않았던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 이것도 역시 내용, 주제 찾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꽤 있죠. 총평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 전쟁터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부상자들을 구호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전쟁의 문제, 이런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국제기구를 설립한 A. 그 다음에 알래스카 지역의 회색 고래 등 지구적 차원의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 멸종위기 동물 보호, 자, 전쟁 테러 문제, 여기는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국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을 실천한 환경단체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설립한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료 1과 2를 통해서 자 여기 봐.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론이에요.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론이야. 주제 찾는 거야. 주제 찾는 거.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거. 공통적인 거 여러분 뭐 나와 있어요 여기? 얘는 조약을 하자. 얘는요 뭔가 단체를 만들었어. 그런데 공통적인 거. 그렇지.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했어. 그리고 얘네는요 여러 국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어. 뭔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럼 이게 공통점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을 줄이는 거. 아니지. 전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거. 여기는 환경 문제인데? 그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의 성과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맞지 않지?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여러분 4번 고른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뭔가 세계 시민 의식으로서 이런 전쟁과 테러, 인권 문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자.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여기 내용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4번을 골랐을 학생이 있다는 거지. 바로 어디처럼? 여러분 어디였지? 13번 문제, 13번 문제에 4번을 고른 것처럼 그런 학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야. 세계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 없잖아. 정답 5번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그렇지 국제협력. 바로 얘가 포인트잖아요.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거. 여기도요. 여러 국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주제 찾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낼 것 같아요. 네, 이제 9월도 한번 봐야겠지만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낼 것 같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풀면 돼요? 자,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T년이 같다라고 하는 단서가 하나 있고요. 각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각국에서 T 플러스 50년 인구는 T년의 2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3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나 했더니 선제 얘기 있어. 복지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구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복지 대상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의 필요성이 더 늘어난다. 뭐 이거겠죠.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늘어난다. 뭐 이거겠지. 그렇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렇지.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뭔가 퀴즈에서 빈칸 채우듯이 하시면 됩니다. 갑국이 있고요. 을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그 다음에 T년, T 플러스 50년.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100명, 100명으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럼 비율 다 써주자고. 자, 노년 인구 여기 10%고 여기 35%고 10%고 이제 기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그렇지 여기 있네요.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율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20%래요. 자, 여기 노인 인구가 10%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노령화 지수가 2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가 2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소년 인구의 20%다. 유소년 인구가 얼마길래? 그렇지 50이어야 되지. 50에 20% 하면 10 하고 나오잖아요. 50에 20% 하면 10 하고 나오잖아요. 그쵸? 실제로 여기 5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20 하고 딱 나오잖아요. 네. 여기다 넣어서 하셔도 되고 빨리빨리 하면 이거 이제 하다 보면 금방금방 되죠. 그래서 여기 4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나머지 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노년 인구가 35입니다. 35. 근데 노령화 지수가 여기 얼마가 나왔냐면 140 하고 나왔어요. 140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소년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40%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거 구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빨리빨리 되면 이제 25분의 35 곱하기 100 하면 14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산수를 다 할 시간이 없으니. 그래서 두 개 더하면 60이고, 자, 여기가 얼마? 40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율을 먼저 썼습니다. 100.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인구의 비율은 10%야. 10%고요. 자, 여기 있어요. 총 부양비가 100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총 부양비 100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로 여기 있어요. 총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0에서 14세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이게 총 부양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를 합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100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여기랑 이거 두 개 합한 게 같아서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여기가 100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 50분의 50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가 50이고요. 여기 10이니까 여기가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0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총 부양비 100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50이면요. 자, 50이면 나머지 두 개도 50이다. 그렇죠? 50분의 50 해야지 100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노령화 지수가 100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노령화 지수 여기가 100이래요. 자, 여기가 10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가 같으니까 100, 여기 100만 남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나머지 50을 둘이 나눠서 똑같이 가지면 여기 기억 얼마? 25. 여기도 얼마? 25.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기억은 얼마? 2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총부양비 디귿 어떻게 구해? 총부양비 여기 구하는 공식 있지, 그치? 여기 40분의 나머지 두 개 40분의 6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50이죠. 네. 일단은 T 플러스 50년 인구가 갑국에서는 2배이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 2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 70. 그 다음에 여기는요 80. 그렇죠? 여기 7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8 맞죠? 여기다. 80이 아니지. 여기 얼마예요? 50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300명 하면 되겠죠? 75. 그 다음에 얼마? 150. 그 다음에 7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구해요. 여기 얼마?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나머지 두 개야. 따라서 40분의 60 하거나 아니면 80분의 120 하거나 똑같이. 그렇지? 또 얼마예요? 40분의 60 하거나 80분의 120 하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2분의 3. 예.
곱하기 100 얼마 나와요? 여기도 15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노령화 지수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니은 노령화 지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지? 그치, 0에서 14세 40분의 10. 그치, 여기 있잖아. 40분의 1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5. 여기 25 하고 나오게 된다.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같고 기억 니은 같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디귿보다 크다? 둘 다도 같아. 그렇지?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150입니다. 150.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여기 있어요. 50입니다. 그쵸? 50. 3배이다.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년 노년 부양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40분의 10입니다. 40분의 10 곱하기 100이고요. 여기는요. 50분의 10 곱하기 100입니다. 어디가 더 커요? 그렇지, 갑국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갑국이 더 크고 맞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해야 돼?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 40분의 25나 80분의 50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40분의 25 곱하기 100이고요. 자, 여기는요. 50분의 25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분의 이거 똑같잖아. 그렇지? 여기가 같으니까 얘가 더 크네요. 갑국이 더 크다. 을국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습니다.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각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뭐 보라고 했어요? 적용 대상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가 증가했을까? 보겠습니다. 얼마예요? 10명에서 70명으로, 10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쓰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달라진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틀렸지? 하는 문제들 분명히 발견했을 거야. 어떻게 하라고? 분석하고 처음부터 세세히 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애쓰셨고요. 꼭 얘 버리지 말고 이번 주 안에 얘를 다시 한번 세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수능 완성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네, 수능 완성에서 만나요. 오늘 잘 자요. 안녕.